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오른다는 건 항상 좋은 소식이지만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마냥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삼성전자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시장에서도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는 순간이 혹시 고점 신호 아니냐? 반도체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1등이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어떤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프리미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예금보다 주식,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자산도 주식. 이 분위기가 실제 조사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영상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돈의 흐름, 반도체 대장주 경쟁,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몰려오는 이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였습니다. 알파벳은 5% 넘게 빠졌고 스페이스X도 크게 밀렸습니다. 빅테크 전체가 강하게 달린 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마이크론이 7% 올랐고 샌디스크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빅테크는 금리 부담 때문에 쉬고 있는데 반도체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AI 투자 사이클을 꺾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저장 장치,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쪽에 수급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마이크론 강세가 국내 메모리주의 긍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빅테크가 쉬는 장에서도 반도체가 강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오늘 국내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WTI 유가가 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싸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면 금리 부담도 조금 완화될 수 있죠. 물론 아직 미국 10년물 금리가 4.4%에서 4.5%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전체가 한 번에 폭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 부담이 남아 있어도 이익이 실제로 올라오는 업종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도체를 계속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 숫자가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PCE 물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 부담이 한 번 더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성장주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도권이 여전히 반도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쉬었다고 국내 반도체를 무조건 약하게 볼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만 따로 강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국내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약세는 부담입니다. 금리도 아직 높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 분위기와 마이크론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은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문제는 장중 탄력입니다. 시초가만 좋고 장중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장 초반 흔들리다가 반도체 수급이 붙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서 수급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경쟁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약 2,066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2,080조 원이었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선 겁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1위가 바뀐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순위표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시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었다는 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버림받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은 하이닉스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 시스템 반도체까지 갖고 있는 종합 반도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요즘 넓은 사업 구조보다 좁지만 강한 수익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보여준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AI 메모리 병목, 높은 마진, 강한 고객 수요, 시장은 여기에 프리미엄을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총 역전은 1등 기업이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 1등 프리미엄의 기준이 바뀐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보다 중요한 건 높은 ROE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증명만 하면 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점 논란도 봐야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뒤 시장이 크게 무너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은 게 고점 신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총 1위 교체가 버블 붕괴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총 1위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실제 이익 레벨업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2024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올랐을 때도 버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후에도 AI 투자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이익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익 성장으로 설명되는 흐름을 만들었죠. 지금 반도체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버블이냐 아니면 AI 메모리 수요가 만든 이익 레벨업이냐? 저는 지금 시장을 무조건 버블로 단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익 증가율이 너무 강합니다. 현재 코스피와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강합니다. 6월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이 20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강한 수준입니다. 반면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선행 PER은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반도체 선행 PER도 역사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이 단순히 비싼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종목별로 과열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PBR은 역사적으로 꽤 높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나 흔들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전체, 반도체 전체를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익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에 아직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인식,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의심, 모바일과 가전이 섞여 있는 사업 구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분산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이 인식을 흔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HBM4 뉴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4가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는 매출이 12억 달러를 웃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하이닉스를 HBM 대장으로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회사처럼 평가받았고 주계도 그 할인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 실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 발표만 한 게 아니라 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료는 말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그리고 매출 다음은 고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구글 같은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급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흐름까지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반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이닉스가 잘해서 삼성전자가 밀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증명할 차례가 온 겁니다. 특히 HBM4는 그냥 다음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생성형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에는 더 많은 연산과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양산과 매출을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시장은 기존의 삼성전자 할인 논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주가가 덜 갔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장기 공급 계약이 붙고 HBM4E와 HBM5까지 연결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추격주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2차 재평가 후보가 됩니다. 이게 오늘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1위로 올라선 사건은 삼성전자에게 굴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순간이 오히려 반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이닉스만 바라볼 때 삼성전자 쪽에서 숫자와 계약이 나오면 재평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니투데이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묻는 조사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투자가 39.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을 부동산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으로 오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가 27.8%로 가장 높게 올라옵니다. 상속과 증여가 20.3%, 부동산 투자가 20.1%입니다. 주식이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모두 제친 겁니다. 이 자료가 삼성전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 주식입니다. 주식이 다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예금에서 주식으로, 가상화폐에서 다시 주식으로. 그 흐름이 커질수록 삼성전자 같은 대형 대표주는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가 2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1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주식 투자가 27.8%로 단번에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불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부동산은 너무 비싸졌습니다. 대출 부담도 큽니다.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진입 장벽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주식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방산처럼 실제 성장 스토리가 보이는 산업들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관심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총 1위 싸움은 단순히 두 회사의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뜨거워질 때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소형주를 보지 않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조선주, 금융주 같은 큰 종목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가장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을 자산을 묻는 조사에서 주식이 46.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부동산은 24.4%, 금 같은 실물 자산은 13.5%입니다. 예금은 4.7%에 그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금리 시대라면 원래 예금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금보다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현금의 가치는 천천히 줄어듭니다. 예금 금리가 있어도 물가를 이기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으로 주식이 선택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대형 대표주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붙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은 더 빠르게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오늘 몇 퍼센트 오르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떤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이 주식으로 오고 있고 그 주식 안에서 반도체가 가장 강한 축이라면 삼성전자는 다시 봐야 할 종목입니다. 연령대별 자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대가 꼽은 주목받을 자산 1위는 주식입니다. 비중이 64%입니다. 30대도 주식이 52.1%, 40대도 54.8%, 50대도 52.5%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주식을 가장 주목받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부동산이 33.7%로 1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식 투자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주식을 보고 있고 40대와 50대도 자산 증식과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커지면 시장의 관심 종목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테마주만 찾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대표주, 실적이 보이는 주도주, 글로벌 산업 변화와 연결된 종목을 찾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 그 안에서 반도체와 AI 메모리가 가장 강한 성장축이라면 삼성전자는 시장의 재평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자료들이 오늘 장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간단합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그 이유였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사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대신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실제로 자극하는 산업이 AI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총 1위 싸움은 이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도 다시 되는 것 아니냐? 반도체의 대장주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가 아직 덜 갔다면 이제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이게 포모입니다. 그런데 포모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로 이익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면 포모는 수급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실적 없이 감정만 앞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HBM4 매출, 장기 공급 계약, 외국인 수급, 장중 거래 대금, 이 네 가지가 삼성전자 포모를 실제 주가 흐름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1만 원까지 제시한 곳이 나왔고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59만 원 수준의 전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가 상향이 줄줄이 나온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를 다시 올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핵심은 결국 이익 추정치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대는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HBM에서 확실히 따라잡을 수 있느냐, 고객사와 장기 계약이 실제로 붙느냐, 파운드리에서 수율 개선이 되느냐, 이 질문들이 주가를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HBM4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이 구체화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눌림의 이유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때 주가는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의 재평가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강하게 가고 삼성전자가 못 따라간다면 시장은 아직 HBM 프리미엄을 하이닉스에만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쉬어가는데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틴다면 이건 삼성전자 쪽으로 재평가 수급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둘 다 강한 겁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1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삼성전자는 HBM4 재평가로 따라붙는 그림입니다. 이러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는 약한데 코스닥과 다른 업종까지 밀리는 장입니다.
이 경우 시장 수급이 너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심해지면 체감 장세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 그리고 소부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같이 봐야 할 종목군이 있습니다. AI 하드웨어 쪽입니다. 삼성전기, MLCC, SSD, 기판, 장비, HBM 관련 소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총 1위 경쟁을 벌이면 처음에는 대형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수급이 주변으로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고 동시에 삼성전기나 반도체 장비주, 기판주, 소부장이 같이 반응한다면 이건 좋은 장입니다. 반도체가 단순히 두 종목만의 싸움이 아니라 업종 전체의 재평가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고 주변주는 전부 죽는다면 그건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도체장은 대장주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대장주가 방향을 만들고 주변 실적주로 수급이 확산되는 장이 진짜 강한 장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오늘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의 인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덜 움직이느냐? 이건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확인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강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객사, 수익성, 점유율, 공급 병목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4로 다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 매출, 실제 고객, 실제 장기 계약, 실제 수율, 이 네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네 가지를 계속 보여주면 주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M4 매출 10억 달러 돌파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삼성전자 HBM 방역의 첫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약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시총 역전으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비교당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방역 재료가 같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한 뒤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단순히 갭만 뜨고 밀리면 그건 기대감만 반영된 겁니다.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나가는데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장중에 밀리지 않고 고점을 높여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일 고점 돌파 후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대형주는 하루에 급하게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강한 출발보다 강한 유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시초가보다 장중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흔들려도 외국인 수급이 붙고 반도체 지수가 유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10분보다 10시 30분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오늘은 수급 변동성 장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총 1위 싸움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증권, 은행, 바이오까지 봐야 하지만 오늘 시장의 시선은 결국 반도체에 먼저 갑니다. 특히 증권과 은행은 지수 레벨업, 거래대금 증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붙어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는 장기 흐름이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구조적 섹터입니다. 코스닥과 바이오는 반도체 쏠림이 완화될 때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중심은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버티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응하면 코스피 대형주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약하고 하이닉스만 독주하면 시장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는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프리미엄을 되찾느냐입니다. 시장은 과거처럼 단순히 덩치가 큰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본 효율, AI 수혜의 직접성, 이익의 지속성을 봅니다. 이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 매출, 장기 공급 계약, HBM5 협력, 파운드리 수율 개선까지 연결한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넓어서 느린 회사가 아니라 AI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진짜 반전 포인트입니다. 하이닉스가 좁고 강한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넓고 깊은 프리미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HBM4 뉴스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됐다고 삼성전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예전처럼 한국 대표주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렵습니다. HBM에서 실제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사와 계약을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수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건 단순히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줄어드는지, 장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HBM4 뉴스에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지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의 초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 강세가 국내장에 연결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시장을 끌고 갑니다. 삼성전자가 HBM 파우콘 뉴스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조금씩 좁힙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합니다. 삼성전기, 장비주, 기판주, SSD, MLCC 같은 AI 하드웨어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이러면 오늘 장은 강한 장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초가는 뜨는데 장중에 밀립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는 못 따라갑니다. 코스닥과 소외 업종은 계속 약합니다. 미국 금리 부담이 다시 부각됩니다. 이러면 오늘 장은 추격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무조건 추격하는 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해야 할 장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로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프리미엄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실적 숫자로 다시 답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삼성전자에게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이닉스에 몰려있는 순간 삼성전자가 방역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의 자산 선호도도 주식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식이 1위에 올라왔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자산도 주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심만으로 주가가 가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수급으로 이어지고 수급이 실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HBM4 뉴스가 실제 거래 대금과 외국인 매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출발보다 버티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대형주는 단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그리고 국내 소부장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혼자 매일 장전과 장중에 이걸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몰리는 구간을 최대한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안내이며 사칭 계정이나 개인 메시지로 유료 결제를 요구하는 곳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1등 프리미엄의 기준을 바꿨다면 삼성전자는 HBM4로 그 기준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관심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